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1월 12일 오전 10시 7분 영상이고요. 오늘은 특별히가 아니죠. 오전 영상으로 이제 며칠 동안은 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도 이제 뭔가 고정 시간에 이렇게 업로드를 딱딱딱딱 해드리고 싶은데, 고정 요일, 고정 시간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, 이제 저의 어떤 일정도 있고,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좀 되게 좀 다이나믹한 편이라서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추후에 이제 뭐 생방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? 그 유튜브 라이브죠. 스트리밍 라이브 같은 것도 고민을 해보고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도 뭐 그거 많이는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로 부담 없이, 그래서 뭐 같이 공부하는 시간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. 사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막 처음 듣는 정보들, 그건 뭐죠? 그건 뭐예요? 막 이렇게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되게 같이 공부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저께죠. 그저께 10일 밤 11시였죠. 9시였군요. 9시쯤에 이제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는데, 이게 사실상 완전 팍 빠졌다가 팍 올랐어요. 그러니까 바로 불반등을 해줘서 상황이 나쁘진 않았다. 여기서 만약에 제지를 못하고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쭉 떨어졌다면 완전 패닉셀이 같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수 있는데, 다행히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은 막았고 지금은 그나마 좀 좋은 흐름으로 횡보 중이다. 그 정도. 뭔가 좋은 의견을 못 드리겠지만은, 그렇다고 또 막 상황이 더 나빠졌다 이런 또 의견도 아니니까 잘 버텨줬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, 사실. 그리고 또 이게 추가 하락이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, 여기서 또 반등을 잠깐 해주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포지션에 맞게,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. 약간 뚝심이라고 해야 되나? 투자하실 때 뚝심 있게,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 내가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. 그러면 그 뚝심 있게 밀고 가시고, 만약에 그게 아니고 또 반대쪽으로 밀고 싶어. 그러면 나는 또 그렇게 밀고 가시고. 좀 그런 뚝심도 필요하니까 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막 어디 저 유튜버가 이 소리 하고 이 유튜버는 또 이 소리 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팔랑기처럼 하시면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좀 큰 돈은 못 벌었던 것 같아요. 주변에서만 봐도 특히나 이제 그런 거에 되게 막 휘둘리는 약간 아저씨들이 좀 돈을 많이 잃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항상. 그래가지고 좀 뚝심 있게 여러분들이 믿고 가는 대로, 믿는 대로 뚝심 있게 투자하시고, 대신에 단 잡코인에 뚝심을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. 잡코인이나 뭐 펀더멘탈이 없어진,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었던 코인들에 뚝심을 부리면은 그거는 뚝심이 아니라 약간 객기죠. 객기를 부리시면 망하는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 가치 투자에 근거한 뚝심 있는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가,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미 연준 이제 또 이슈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좀 거시경제 관점에서, 마이크로 경제, 뭐 거시경제 이런 쪽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,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, 지금 나스닥이랑 굉장히 계속해서 커플링이죠, 사실. 거의 이게 꽤 오래됐어요. 나스닥이랑 커플링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. 17년, 뭐 18년 당시에는 좀 그렇지 않았거든요, 사실. 시장도 굉장히 작았고, 그때보다 작았고, 지금보다 훨씬 더 뭔가 맹목적인 그런 투자 근거가 전혀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데,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나스닥 같은 그런 기존 전통 시장이랑 같이 괴를 하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이 됐기 때문에, 이제 더 거시적 경제적 관점에서 보시고, 뭐 좀 정치, 경제, 약간 이런 쪽이랑 같이 결합해서 시장을 보셔야 될 수밖에 없는, 좀 어떻게 보면
어떻게 보면은 공부할 분량이라든지 이런 게 늘은 거죠. 그래서 좀 같이 보셔야 시장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비트가 오르는 사실 오르는 건 아니죠. 좀 횡보, 약상승 횡보인데요.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좀 굉장히 괜찮게 오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. 보시면은 얘네들은 진짜 말해도 지겹네요. 지금 티어 1, 그러니까 레이어 1 플랫폼 중에서 1티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? 시총으로 보시면 편할 겁니다. 시총으로 한번 간략하게 정리만 해보고 갈게요. 이 개념적으로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약간 그냥 설정을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. 일단 1티어, 그러니까 넘사벽 티어는 뭐 이더리움이죠. 레이어 1 플랫폼.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탈부당한 금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티어라고 보시면 되고, 뭐 솔라나 1티어, 에이다 같은 경우도 뭐 시총은 1티어인데 제가 이제 뭔가 같이 부여를 할 때 1티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루나 1티어, 폴카닷 1티어, 아발란체 1티어, 폴리곤 정도면 뭐 1티어라고 볼 수 있겠죠?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는 루나 어디서? 루나도 1티어죠. 지금 루나도 1티어고, 뭐 이 밑으로는 약간 2티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. 크립토닷컴은 크닷은 조금 논외로 칠게요. 일단은.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이 뭐 2티어, 그리고 알고랜드 2티어, 코스모스 2티어, 팬텀 2티어, ICP도 요즘 좀 많이 뜬다기보다 그래도 뭐 잘 하고 있어요. 그래서 2티어, 그리고 뭐 엘론드라든지 혹은 뭐 하모니라든지, 여기 좀 내려가기 좀 그렇긴 하네요. 그래서 뭐 요 정도가 2티어라고. 오아시스도 요즘 최근에 오늘 좀 이슈가 있는데, 오아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좋아서 개인적으로 2티어에 좀 넣고 싶습니다. 2티어 같은 경우. 그리고 뭐 후코인도 뭐 2티어 정도로 될 수 있겠죠. 요 정도로 좀 요즘 최근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 플러스 이제 해외 커뮤니티 쪽에서 많이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, 좀 실제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들, 플랫폼 코인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친구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금의 흐름이, 이거는 그저께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, 머니플로우죠.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레이어 1 시총 높은 하드캡, 그리고 이제 미들캡인 친구들, 레이어 2, 그 레이어 1에서 이제 2티어 친구들 혹은 레이어 2, 1, 2 포함이죠. 그래서 이런 친구들로 자금이 계속 흘러오는데, 최근에 한 달 전만 해도, 한두 달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. 한두 달 전이라고 해도 되게 체감상으로는 되게 멀게 느껴질 텐데, 한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. 한두 달 전에 솔라나, 아발란체, 루나 전고점 다 찍었었죠. 그게 이제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순서로 치면 솔라나가 먼저 전고점을 찍었었죠. 그리고 아발란체가 따라왔었고, 그 바통을 또 루나가 이렇게 하나, 둘, 셋, 세 차례 이렇게 이어받았었고요. 그리고 폴리곤 같은 경우도 이어받았었죠.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트가 하락을 하고 나서, 큰 하락을 하고 나서 12월 3일에 큰 하락을 하고 나서 이후로 자금이 들어왔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말씀드린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코스모스, 아톰이라든지 뭐 팬텀이라든지 보시면 지금 상승률이 계속 높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아시스, 그리고 뭐 엘론드 같은 경우도 중간에 한번, 이게 죄송합니다. 엘론드 같은 경우도 중간에 한번 이제 덱스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, 그때 전고점을 찍고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확실히 시총이 엄청 높은 느낌도 아니라서, 그리고 이제 뭔가 펀더멘탈이 강하게 시총이 형성된 게 아니라서 이제 큰 상승 이후로 좀 큰 하락 이렇게 좀 오는 경향이 있다. 하모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
그리고 스클레이트는 사실 지금 거의 뭐 스테이블이죠. 스테이블 코인이 되어버렸고, 그러니까 이오스 제2의 이오스가 되는 건 아니지 좀 걱정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플루나 뭐 쿠사마 이런 친구들도 저는 좀 괜찮게 보긴 해요. 근데 이제 좀 제가 이제 토큰을 봤을 때 볼 때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고 열심히 일하는 거랑 별개로 가격은 별개다. 가격은 또 어떤 곳에서부터 요인이 되는 거죠. 어떤 커뮤니티 파워라든지 실질적인 이제 뭐 기술 개발, 그리고 기관 투자, 그리고 토크노믹스 이런 부분이랑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게 또 가격이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프로젝트의 어떤 가치나 이런 의미 이런 걸 떠나서 가격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될 때도 있다. 그게 대표적으로 뭐 체인링크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게 체인링크가 이제 또 최근에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가 들어와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죠.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플로우 같은 뭔가 그 토큰 이코노믹스 이런 것들, 혹은 뭐 락업 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, 시총은 오르나 단가는 내려가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주식하던 분들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, 토큰 코인 쪽에서는 너무 흔한 그런 이슈죠.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플로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또 뭐 알고랜드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. 알고랜드라든지 ICP도 마찬가지고요. ICP도 마찬가지고, 이제 커브다오도 좀 제가 매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코인이죠.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친구들은 오르기가 되게 애매해요. 올라도 그냥 확 떨어지고 보통 좀 이렇게 항상 가더라고요. 그래서 뭐 커브다운라든지 뭐 또 콜리스트에서 IO 진행했었던 캐스퍼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좀 그렇습니다. 좀 비슷한 맥락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 친구들 제가 숙제 한번 내드릴게요.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친구들 있죠. 그 친구들 가격 그래프 한번 보고 오세요. 가격 그래프 보고 오시고 어떤지 좀 공통점을 찾아보시면은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딱 체감이 되실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차트를 분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래프 한 번만 보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아시스 같은 경우도 좀 오늘 이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 여기에서 끝은 아니고요. 왜 여기서 이렇게 됐지 얘기가? 김프 같은 경우는 2.5% 아까 봤을 땐 한 1. 몇 프로까지도 갔었는데 파월 발표가 있고 나서 비트가 좀 약상승을 하면서 이제 김프도 좀 같이 낀 것 같아요. 한국 쪽에서도 투자를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거는 NFT 관련 볼륨 트레이딩 볼륨 거래량을 나타낸 건데요. 이제 뭐 샌드박스나 뭐 엑시 인피니티, 뭐 디센트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NFT 그런 거겠죠. 그래서 거래량이 뭐 엑시, 샌드박스, 뭐 MAYC, 크립토펑크, 클론X라든지 MAYC도 있고요. 그리고 뭐 두들, 디센트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최근에 확실히 NFT가 물론 NFT도 이제 시장의 흐름과 유사하게 가죠. 유사하게 가는데 어쨌든 기축이 그 자체 토큰이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약간 탈 비트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단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갈 수 있는데, 어쨌든 이게 지금 사실상 하락이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니었잖아요. 최근에 비트 하락이 뭐 큰 하락이라고 보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 기준에는 큰 하락은 아니었습니다. 막 비트가 3만이 깨지고 막 앞에 자리가 2로 바뀌고 막 이런 하락이 오면요, 아마도 높은 확률로 NFT 시장이고 뭐고 다 빤스런 할 거거든요. 빤스런 할 거라고 보는데,
그런 하락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어느 정도 비트나 이더 이런 친구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NFT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는 거지.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붕괴가 되고 뭐 디파이 연쇄 부도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악재들이 막 터져 나온다 라고 한다면 NFT 시장도 사실상 살아남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.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최선의 좀 선택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NFT 시장을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오픈시에서도 보시면 최근에 또 어떤 흐름이 있냐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지금 이더리움 사실상 이제 이건 거래량 순인데 이게 이더리움 기반이에요. 거의 다. 뭐 상위 애들은 다 이더리움이죠. 그래서 봤을 때 최근에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친구가 뭐냐면 판타베어라는 친구입니다. 그래서 판타베어는 뭐냐면 요즘에 NFT 시장 하면 여러분들도 딱 아시는 게 뭐가 제일 어떤 그게 핫하죠? 어떤 그 컨셉이 핫하죠? 당연코 원숭이잖아요. 원숭이. 막 원숭이, 뭐 유인원, 뭐 그런 친구도 혹은 뭐 유명 작가 이런 거 아니고서야 뭐 다 그런 거죠. 솔라나 쪽에서도 뭐 SMB 같은 경우도 몽키고 BAYC도 뭐 원숭이고 혹은 뭐 다 최근에 핫했던 친구들 뭐 메타콩즈도 원숭이 뭐 프라임 에이프 플랜 이것도 원숭이 보시면은 다 원숭이 거의 다 원숭이입니다. 근데 이게 1위를 한 지금 1위 거래량에 있는 친구가 판타베어라고 얘는 특이하게 곰이에요. 보시면 웬 곰? 요즘에 원숭이가 핫한 거 아니었어? 곰이 웬 말이냐? 심지어 이거가 민팅 가격이 0.26 이더리움이었는데 보시면은 4.48입니다. 지금 플로우 프라이스가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안 뜨네요. 또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이런 그 분배도 잘 되어 있어요. 소수가 이제 뭐 독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분배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올랐나 이렇게 올랐나 하고 시장 동향을 좀 봤더니 그 원숭이는 서양 쪽에서 되게 핫해요. 서양 커뮤니티에서 다 이제 뭐 원숭이, 뭐 유인원, 뭐 몽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약간 보증수표 같이 원숭이면은 비싼 거 아니야? 원숭이면 사야지.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곰은 아시아 쪽, 특히 최근 중국인가 대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지금 이게 된 거거든요. 민팅이.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좀 베어를 이제 그 심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핫합니다. 그래가지고 베어 쪽, 그러니까 서구권 대 아시아권 그러니까 대결 구도로 해서 지금 좀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판타베어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약간 막 그 중국 뭐 배우 유명 배우라든지 그런 애들도 막 트위터 올리고 막 구매 인증 올리고 그러니까 서양에서 최근에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든지 그 유명 배우 누구지? 이렇게 하여튼 뭐 몇 명 있죠. 제가 배우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서 유명 가수 걔 이름 뭐였지?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이름 아시는 분 그 댓글로 좀 써주세요. 세 글자였던 것 같아. 에미넴이었나? 에미넴 맞나요? 에미넴이었나?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막 BAYC 구매하고 뭐 크립토펑크 구매하고 막 이런 기사들 많이 있잖아. 근데 이거랑 좀 대조적으로 서구권에서도 그러니까 동양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붐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디스코드 보면 다 서구권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. 다 미국 쪽 프로젝트와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또 판타베어의 뒤를 잇는 동양권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분명히 거기에서 수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파트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메타콩즈가 흥해가지고
여러 가지 뭐 최근 이제 일렉트로 픽셀 콩즈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, 어저께는 또 이제 엑세스블루가 예전에 작년에 이제 사전 청약해가지고 저도 뭐 연락이 왔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봤었는데, 최근에 이제 했었던 거는 그 불독이죠. 이제 프랭크라고 이 불독 가지고 NFT를 얘네들이 민팅을 했었는데 아예 망했죠. 아예 망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 개발자 쪽에서 뭐 큰 되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, 사실상. 그래가지고 지금 민팅 가격이 한 140, 150, 160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오픈시에 올라온 게 막 120 막 이러죠. 사실상. 그래가지고 뭐 사실 뭐 거의 망했고요.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원래 10,000개 민팅인데 지금 뭐 다 팔리지도 않아가지고 나머지는 뭐 소각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4,300개 정도가 민팅이 된 것 같고,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소수에게 그게 돼 있죠. 그러니까 분배가 잘 안 되어 있죠. 4,000개인데 400명밖에 그 소유권이 없어. 그러니까 10분의 1이잖아요. 근데 아까 그런 애들은 보시면은 좀 잘 된 친구들 보시면 뭐 BAYC 같은 경우 보시면은 10,000개인데 6,000명이 나눠 가지고 있어. 굉장히 좀 분배가 잘 됐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됩니다. 그래서 뭐 NFT도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 좀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뭐 되게 유명 배우들이,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미 연예계에서도 NFT나 뭐 이런 게 얘기가 분명히 돌 거고 굉장히 지금 핫하잖아요, 이미. 우리나라에서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핫하고,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 배우들, 뭐 셀럽들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섹션 중에 하나가 NFT고, 접근성이 굉장히 쉽죠. 코인보다 굉장히 더 쉽고, 코인은 이제 뭐 사기 같은 좀 프레임이 있다면 NFT는 또 그런 게 아니니까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합쳐지는 건 같잖아요. 우리가 NFT 하려면 결국 또 코인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,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바이낸스 런치패드 발표가 났었죠.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 좀 상승이 있었고, 이게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바이낸스 런치패드 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보시고 분석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. 바이낸스가 런치패드 하는 프로젝트들 같은 게 이제 이런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밀고 가는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. 그래서 뭐 대충 봐도 뭐 P2E 프로젝트인 것 같죠. 그리고 뭐 문빔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고요. 그리고 오아시스, 그러니까 로즈코인이죠. 오아시스를 갖다가 바이낸스 랩스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, 이게 2천억인가요? 2천억을 투자를 했는데, 2천억 달러죠. 2천억 달러인가요? 투자로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아시스 코인이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유주수합이라고 오아시스 플랫폼의 덱스죠. 그래서 덱스인데 이게 지금 오픈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유주수합이라고 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오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관련 페어를 예치를 할 수가 있어요. 예치를 하시면은 뭐 관련 검은 토큰이라든지 이런 뭐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지금 TVL이 굉장히 많이 몰린 상태입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.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뭔가 어떻게 좀 발전이 되냐면, 보통 어떤 큰 투자라든지 이렇게 바이낸스가 이렇게 큰 투자를 한다든지, 혹은 뭐 아발란체 같은 경우 큰 투자를 받았었죠. 상승하기 전에. 솔라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세미나 이런 쪽에서 밀고 있었고, 루나 같은 경우도 21년 초반에 1분기 때 갤럭시 디지털인가? 거기서 이제 큰 투자가 있었고, 보통 이런 식으로 큰 투자가 들어와요. 큰 투자가 들어오고 관련 디앱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생깁니다. 하나둘씩 생겨요. 솔라나 같은 경우도 뭐 NFT 마켓플레이스 솔라나 아트라든지 뭐 덱스라든지 뭐 수업 이런 게 생기고, 아발란체도 트레이더조라든지 뭐 판골린 이런 게 생기면서 생태계가
하나둘씩 늘어나죠. 루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. 루나 같은 경우도 뭐 앵커 프로토콜, 뭐 또 뭐 랜덤어스라든지 이렇게 디파이, NFT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자금들이 몰리고 저기 또 새로 생겼네 하면서 또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전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로즈에 투자하시라 이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 로즈라든지 리얼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팬텀이라든지 하모니라든지 코스모스 아톰은 조금 올드코인이라서 논외긴 한데 이런 친구들이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어떤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왜 상승을 하고 어디서 투자를 받았고 얼마를 투자를 받았고 이런 패턴이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골드핀치라고 골드파이, 뭐 골드, 뭐 GPI 뭐 이렇게 많이 불리는데 이런 친구들도 최근에 뭐 에어드랍 이슈가 있었죠. 에어드랍 이슈가 있었는데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되면서 수익이 꽤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해보시고요. 만약에 공부해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. 골드핀치 이게 뭐지? 코인 마켓캡에 검색해보시고 이런 코인이구나. 이런 코인은 어떻게 에어드랍 했었지? 이렇게 에어드랍 했었구나. 에어드랍 그러면 이렇게 또 에어드랍 할 만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? 검색해보시면은 요즘에는 다 친절하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준비하시면은 좋겠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인 뭐 엘론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민팅을 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엘론드 에이프스라고 얘들도 뭐 원숭이로 가네요.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. 뭐 이거 민팅 하는 거 아닙니다. 최근에 생태계가 이런 식으로 다 흘러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또 애니모카 브랜드에서 또 바우처 세일이 있고요. 요즘은 좀 시들시들해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좀 되게 핫 키워드 중에 하나였었던 게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좀 공통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친구가 위믹스라는 토큰인데 이게 제가 그저께 또 얘기를 하자마자 업비트 상장 이슈가 나와버려서 가격 상승이 좀 있었죠.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되게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. 얘가 되게 욕을 많이 먹고 있고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. 뭐 가격이랑은 좀 별개이긴 하죠. 가격 욕을 많이 먹어도 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니까. 그래서 상장 자체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. 되게 그 투자자들의 자금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기업가 정신에 조금 뭐 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다냐? 그건 아니지 않나?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좀 논란이 됐었고 실제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큰 하락이 있고 막 그런 발표가 나고 다음날 업비트에서 또 상장이 되면서 갑자기 또 펌핑이 되고 이거 맞나? 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게 이거를 노리지 않았다라는 보장이 있나? 큰 하락이 있어서 큰 하락을 시켜놓고 밑에서 물량 받아 먹어서 개미 턴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업비트 상장 발표 날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서 개미 털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. 근데 또 얘네들은 그런 걸 몰랐다 라고 하면서 이런 운영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또 그거 맞아? 라는 거죠.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위믹스가 상장할 줄을 몰랐다는 거죠. 업비트에 상장할 줄 몰랐다는 건데 업비트는 이제 상장 시점 알려준 적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상장하는 재단이랑 본인들이 이제 프로젝트 상장하는 재단이랑 업비트랑 그 협약이 되더라도 그게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는다,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. 근데 이게 이미 공유가 되어 있었다는 거지. 그래놓고 뭐 공유 안 했고 위믹스에서 뭐 다음날 큰 하락이 있고 다음날 그러니까 업비트 상장할 줄 몰랐다. 이거는 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한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지금 너무 호구로 보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. 제가 김치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딱 이런 부분이에요. 사실 너무 호구로 알아. 그 국내 투자자들을 너무 호구로 알기 때문에
그러니까 국내 프로젝트라든지 국내 어떤 주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사실상. 그래서 좀 이런 이슈들이 재미있는 이슈들이 있었고, 이거랑 별개로 또 위믹스에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내고 뭔가 얘네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실제로 어떤 가치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얘들이 사업을 한다면 위믹스라는 토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생기는 건데, 또 그도 그렇진 않은 게 최근에 위믹스에서 위믹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지금? P2E 게임 막 개발하고 뭐 해외 게임들이랑 협약 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게임이라고 봅니다. 결국에 얘네들이 어떤 게임을 내고 그 게임을 했을 때 사용자들을 모을 수 있는가, 그게 중요한 건데, 최근에 얘네가 낸 게임을 보면요, 뭐냐면 그 게임이 뭐냐면 갤럭시 토네이도라는 게임인데, 갤럭시 토네이도를 뭐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셔도 네이버에 그냥 갤럭시 토네이도 후기 이런 거 검색해보시면은 답이 나와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갤럭시 토네이도라는 게임을 출시하면서 광고성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, 그런 것들 제외하고 뭐 솔직 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답이 나와요. 얼마나 그런 게임인지 좀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진짜 얘네는 그냥 뭐 돈 빨아먹을 좀 그런 느낌으로, 이렇게 더 심하게 말하면 뭐 제가 불이익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은 못 하겠는데, 그런 느낌으로 약간 좀 사업 방향을 좀 아직 아쉽게, 추후에 뭐 잘 해나간다면 저도 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만, 아직까지는 뭔가 투자할 만한 근거를 찾을 그런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.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, 여러분들 지금 뭐 날씨도 춥고 한데 몸조리 잘 하시고 올해 또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좀 좋은 코인 투자해보는 쪽으로 해봅시다. 여러분 그러면 안녕.